경남 함안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유태선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7살이신 이분은 젊어서 50년 가까이 농기계 수리 일을 하셨습니다. 손재주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운동이고 직접 기른 채소가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이 자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이분이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분이 특히 억울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셨거든요. 텃밭에서 따온 브로콜리를 거의 매일 드셨고 기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사골 곰탕을 챙겨 드셨습니다. 브로콜리에 뭔가 곁들이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를 같이 넣어 볶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건강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셨던 분이요. 오늘은 그 수수께끼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70살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 정확히 말하면 25.1%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드문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신장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 콩팥병 발병률이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세계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로콜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을 오해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해,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니까 어떤 음식이든 같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두 번째 오해, 브로콜리는 칼륨이 많아서 콩팥에 안 좋으니 아예 끊어야 한다. 2가지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 반대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지켜주는 기적의 조합 3가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여쭤보시는 흔한 오해 5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식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뭐든 같이 먹어도 괜찮다. 이것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며 최근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콩팥을 보호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꿍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콩팥에 무거운 짐을 얻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태선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건강한 의도로 고르신 음식들이 함께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최악의 조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가공육입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입니다. 유태선 할아버지가 정확히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브로콜리와 소시지를 같이 볶아 드신 것이요. 왜 이것이 나쁜 조합인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은 식물성 유기인입니다. 이것은 장에서 많아야 절반 정도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의 인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인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육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인산염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무기인산염의 흡수율이 거의 90%에 달한다는 것이 202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식물성 유기인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콸콸 잘 빠져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좁아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콩팥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콩팥의 여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미 좁아진 수도관에 가공육의 무기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이것을 제때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혈액 속에 떠도는 인이 칼슘과 만나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알갱이들이 콩팥에 가는 혈관벽에 쌓여 굳어집니다.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칼륨이 더해지면 혈류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미 좁아진 혈관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기인이 혈관을 굳게 만들고 칼륨이 그 혈관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이중 타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신장병 가이드라인, 영문으로 국제신장병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초가공 식품 섭취를 줄이도록 명시적으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콩팥 전문가들이 가공육처럼 무기인이 많은 초가공 식품이 콩팥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가공육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분리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을 드시고 싶으시면 칼륨이 낮은 콩나물이나 양배추를 곁들이세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사골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사골을 푹 고아 뽀얀 국물을 드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전북 남원에 사시는 강복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이분은 전직 초등학교 조리사셨습니다. 아이들 먹이는 일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남편분 기력이 없어 보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골을 꺼내 12시간씩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함께 차리셨습니다. 뼈에서 나오는 칼슘이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브로콜리가 독소를 없애줄 거라는 믿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연속 2번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사골의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뼈를 오랫동안 끓이면 뼈 속의 인 성분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사골국 한 그릇에는 일반 음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은 가공육의 무기인과 성질이 비슷해서 흡수율이 꽤 높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사골국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그 칼슘이 혈관벽에 붙어 굳어집니다. 사골국이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강복래 할머니는 이후로 사골국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드시는 날은 브로콜리와 같은 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년 후 콩팥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셨습니다. 사골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이 고농축인 국물과 브로콜리를 같은 날 함께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아침 식사로 함께 드시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거창에서 작은 원예 농장을 운영하시는 남태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3살이신데 고혈압약을 3년째 드시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삶은 고구마 2개와 데친 브로콜리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한 달쯤 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처치를 받으셨지만 이유를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고구마 하나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에도 약 200에서 300mg의 칼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드시면 한꺼번에 700에서 800mg이 넘는 칼륨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자연스럽게 여과 능력이 줄어든 콩팥은 이 많은 양을 제때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넘치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혼란에 빠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태성 어르신처럼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 고혈압 약의 일종인 에이스 억제제나 ARB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콩팥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이 이미 칼륨을 몸 안에 붙잡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아침 식사까지 더한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콩팥이 하는 일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전체 양이 약 5리터입니다. 매일 30번 이상 반복해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한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능력이 줄어듭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70살이 되시면 젊었을 때보다 여과 능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젊을 때는 거뜬히 처리하던 음식이 나이가 든 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사시는 정복동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살이신 이분은 평생 바다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건강만큼은 타고나셨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 후에 딸이 보내준 건강방송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브로콜리가 콩팥에 안 좋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드시던 브로콜리를 아예 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골국을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뼈에서 나오는 칼슘이 어르신에게 좋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1년 후 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훨씬 나빠졌습니다. 브로콜리를 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골국을 매일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피하고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매일 드신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건강 상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브로콜리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음식이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살이신 이분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꼼꼼한 성격이셔서 건강 정보를 찾아 꾸준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생기셨습니다. 브로콜리가 좋다는 방송도 있고 브로콜리가 콩팥에 나쁘다는 방송도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드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브로콜리 자체는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의 콩팥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좋은 짝꿍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짝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추가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드실 때 추가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을 꼭 지키십시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잘게 잘라 데쳐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하루 드시는 전체 칼륨 양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만이 아니라 같은 날 드시는 과일과 채소를 합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를 줄이십시오. 셋째,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몇 달에 한 번씩 콩팥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음식 선택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나 4단계 이상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식단을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중증 콩팥병 환자분들은 개인별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좋은 짝꿍들이 실제로 어떻게 콩팥을 돕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가 왜 좋은 짝꿍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 씹으면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시죠? 그 아삭함의 비밀이 펙틴입니다. 펙틴은 사과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 안에서 아주 신기한 일을 합니다. 물을 머금어 부풀면서 끈적한 젤처럼 됩니다. 이 젤이 우리 장 속에서 그물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칼륨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려 할 때 이 펙틴 젤이 일부를 붙잡습니다.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었을 때 수세미가 있으면 물이 천천히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펙틴은 장 속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콩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콩팥과 장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들이 계속 밝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시죠? 그것은 양파 속에 있는 황화합물이 공기에 닿아서입니다. 그런데 양파의 진짜 힘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몸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혈관 석회화, 즉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 이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석회가 끼기 시작한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를 냅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안에 세포 항산화 방어 체계인 NRF2라는 방어 스위치를 켜면 퀘르세틴이 그 스위치가 더 오래 켜져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전등을 켰을 때 하나보다 둘이 더 오래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와 양파의 조합은 단순히 두 가지 채소를 섞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채소가 함께 있을 때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부부가 함께 사시는 오덕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이신 이분은 남편분이 당뇨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에 꽤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좋다는 음식들이
콩팥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면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덕분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평소에 50g 드셨다면 고구마를 드시는 날은 25g만 드십시오. 반대로 브로콜리를 충분히 드시고 싶은 날에는 고구마 대신 칼륨이 낮은 무나 콩나물을 곁들이십시오.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워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있는 것만 먹고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건강한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몸은 그때의 몸이 아닙니다. 예순이 넘으면서 우리 몸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콩팥뿐만 아니라 소화도, 심장도, 혈당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콜리도 이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끼에 50g 이하로 데쳐서 좋은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 조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재료입니다. 따로 사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양파, 식초, 이것들은 우리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브로콜리 옆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최순금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이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살아온 친구가 작년에 콩팥 기능 저하로 입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콩팥 건강이 걱정되셔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신 음식이 바로 사골국에 소시지를 넣어 끓인 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합이 콩팥에 특히 부담이 되는 조합이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드셔온 음식인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평생 드셔도 젊었을 때는 콩팥이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콩팥 역과 능력이 줄어든 지금은 같은 양의 음식도 예전보다 더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최순금 할머니는 그 후로 겨울탕을 바꾸셨습니다. 사골 대신 다시마 육수로 국물을 내시고 소시지 대신 두부를 넣으셨습니다. 브로콜리 대신 배추를 넣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달라서 아쉬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드시다 보니 이것도 맛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진해서 콩팥 수치가 좋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일단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개인마다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브로콜리를 적당히 드셔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포라판 성분이 콩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후반에서 5단계로 가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칼륨과 인의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도 소량만 허용되고 가공육이나 사골국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콩팥이 몇 단계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전문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남 홍성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하시는 배복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살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5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콩팥이 나쁜지 몰랐습니다. 증상이 없었거든요. 콩팥 기능이 3단계까지 떨어져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배복순 할머니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식단을 조절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제일 궁금해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먹어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단 데쳐서 드시고 짝꿍을 잘 고르세요. 자,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안전하게 드시는 실천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작게 잘라서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면 칼륨이 15에서 20% 줄어듭니다. 잘게 자를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다시 쓰시면 칼륨을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한 끼에 종이컵 반컵, 약 50g 이하로 드십시오.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후에 브로콜리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초고추장이나 쌈장 대신 올리브유나 식초를 사용하십시오. 나트륨이 콩팥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소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복잡해 보이시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어서 작게 자르고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건지고 그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시지나 햄 대신 양파 반 개를 넣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로콜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 사골국, 고구마입니다.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인이나 칼륨의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브로콜리는 칼륨 폭탄이니까 콩팥에 안 좋으니 아예 끊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생 브로콜리 한 컵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88mg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 800mg, 비트 한 컵에 500mg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가 아닙니다. 인 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에 들어있는 인은 약 47mg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식물성 유기인입니다. 장에서 절반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 자체는 괜찮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짝꿍이었습니다. 짝꿍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생물의학 연구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만성 콩팥병을 가진 비투석 환자들에게서 세포 항산화 방어 체계인 NRF2라는 항산화 방어 체계를 의미 있게 활성화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400 마이크로그램의 설포라판을 한 달간 투여했더니 NRF2와 NQ51이라는 항산화 유전자가 유의하게 상승하고 인산염과 혈당,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설포라판이 실제 콩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브로콜리를 무조건 끊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콩팥에 좋은 기적의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합,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우리 장 속에서 그물처럼 작동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펙틴이 브로콜리 속 칼륨이 혈액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콩팥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을 사과가 나누어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도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유기산은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콩팥 안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 반 개 정도를 함께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콩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합,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콩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콩팥에 가는 미세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FGF23이라는 콩팥 손상 지표도 줄여준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안에 해독 효소를 깨우고 양파의 퀘르세틴이 그 해독 과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볶으실 때 양파를 같이 넣어 드세요. 맛도 좋아지고 콩팥에도 훨씬 좋은 궁합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합, 천연 식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십니다. 그런데 초고추장에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의 여과망의 압력을 높여 손상을 일으킵니다. 소금 대신 천연 식초나 흑초를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짠맛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부담을 줄여줍니다. 올리브유에 식초를 약간 섞어 드셔보세요. 초고추장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돈도 전혀 안 들고 집에 이미 있는 재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해를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영양이 다 파괴되니까 안 된다. 잠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수확 직후 바로 데쳐서 얼리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오히려 적습니다. 냉장고에서 며칠씩 보관하는 생 브로콜리보다 냉동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더 많이 보존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냉동 브로콜리는 이미 데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브로콜리는 데쳐도 어차피 칼륨이 그대로다. 이것도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잘라서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면 칼륨이 15에서 20% 정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친 물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거기에 칼륨이 녹아 있거든요. 국이나 찌개에 다시 쓰시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브로콜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조건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약 중 고혈압 약의 일종인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은 체내 칼륨 배출을 줄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친 브로콜리를 한 끼 반 컵, 약 50g 이하로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하루에 여러 번 많이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영양이 파괴된다. 이것도 반만 맞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짧게 3분 정도 조리하면 오히려 끓는 물에 삶는 것보다 비타민 C가 더 많이 보존됩니다. 물에 넣지 않고 조리하니까요.
물에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빠져나가는데 전자레인지는 그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브로콜리는 칼륨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은 데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끼에 종이컵, 반컵, 약 5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한 양을 올바른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좀 어렵겠는데, 복잡하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식탁 계획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르시면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 브로콜리와 양파를 같이 볶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마늘 한 쪽을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간은 식초 한 방울로 하십시오. 화요일, 브로콜리는 쉬는 날입니다. 대신 시금치나 부추 같은 다른 채소를 드십시오. 매일 드시면 칼륨 총량이 쌓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브로콜리를 데쳐서 사과 반 개와 함께 드십시오. 디저트처럼 드셔도 됩니다. 목요일, 쉬는 날입니다. 콩나물이나 무나물처럼 칼륨이 낮은 채소 반찬을 드십시오. 금요일, 브로콜리를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십시오. 두부는 칼륨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콩팥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모이시면 양파를 넣은 브로콜리 볶음을 함께 드십시오. 가족들도 같이 건강해지는 식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번갈아 가며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공육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공육을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한두 잔 더 마셔서 콩팥이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사골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음식 문화에서 사골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에 몸이 약해졌을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사골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추억이고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것을 가끔 드시는 것으로 줄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를 빼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브로콜리의 짝꿍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냉장고 한쪽에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냉동실에 브로콜리도 있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같은 끼니에 함께 꺼내지 마시고요. 냉장고 문을 여실 때 오늘 배우신 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브로콜리와 소시지는 이별하는 날이 왔습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는 오늘부터 결혼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남순덕 할머니입니다. 올해 65살이신데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걸어 다니고 밥을 내 손으로 짓고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닐까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두 발로 서 있고 싶은 것입니다. 브로콜리 짝꿍을 바꾸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콩팥이 여러분의 독립을 지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댁 가족 챙기고 농사일에 공장일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건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낫지.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손주 결혼식 날 내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브로콜리 짝꿍을 바꾸는 것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그 콩팥이 여러분의 독립을 지킵니다. 다시 유태선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이 검진 결과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그런데 식습관 상담을 받으시고 소시지 대신 양파를 넣고 사골국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데친 브로콜리를 사과 반 개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달 후 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브로콜리에 부엌 서랍에 있는 식초 한 숟가락, 냉장고에 있는 양파 반 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가공육, 사골국, 고구마. 이 3가지는 무기인이나 칼륨이 많아서 브로콜리와 만나면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3가지. 사과, 양파, 천연식초. 이 3가지는 칼륨 흡수를 늦추고 항염증 작용을 하며 나트륨 부담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작게 잘라 3분 데치기. 데친 물 버리기. 한 끼 50g 이하. 약 드신 후 2시간 후에 소스는 식초로 바꾸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기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 하나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콩팥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이 든든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